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면 동대문의 대표 축제인 청룡문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종일 동대문 문화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동대문 문화원장 윤종일입니다. 네, 원장님 올해 동대문 문화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어느새 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서서히 바빠집니다. 티브로드 방송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원장님 문화원에서 감사로 오랜 시간 또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에 취임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3월 1일 그 문화원장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원장 취임하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공교롭게도 또 약사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 취임을 해서 맡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바쁠 텐데 문화원장과 약사회장을 하니까 너무너무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문화원장은 제가 한 17, 18년 전부터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문화원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사사히 뒤져봤기 때문에 그 살림이라든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문화원의 각종 행사를 위해서 서울과 지방을 다녀야 해서 바빴고 또 우리 약사회는 약사회를 일로 외국을 다녀왔고 또 각구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청 바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원장님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오랜 생활, 본업이신 약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약사회 회장 역할도 또 선출되셔서 하셔야 되고 두 가지를 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또 뭐 특히 이 문화원 활동을 오랜 시간 또 해오셨고 그 전통문화 교육에도 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시고 특별히 신경 쓰시는 뭐 이런 문화예술 문화원 사업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문화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 8년 전부터 감사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전 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제가 총회에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악기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색소폰을 좀 제가 붑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색소폰을 불어서 지역에 어떤 소외되고 그늘진 곳 또는 노인정 또는 이 장애인 협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제가 문화와 함께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을 참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문화원장으로 처음 취임을 해서 한 사업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문화 교육입니다. 아, 네. 예.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락과 장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어렸을 때에 가락이라든가 장단을 가르쳐 주면은 마음에 깊이 이것이 새겨질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서울 역사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에서 서울의 역사를 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구뿐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러 구를 탐방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자기 지역뿐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이 문화도 함께 조명하면서 정체성과 자긍심은 물론 글로벌 시대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각구 시내에서 관람시킬 때는 그 지역의 문화원의 협조를 구하고 네네. 또 해설사를 붙여서 해설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간의 또한 그 문화 교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상대로 전통 악기 또 전통 음악을 또 교육도 해주시고 역사 탐방도 해주시고 문화해설도 해주시고 아주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평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올해 29회 그 청룡 문화제도 얼마 전에 개최가 성황리에 됐습니다. 그 축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원장님? 네, 그동안 우리 동대문 문화원과 청룡 문화제 보존위원회와 네네. 함께 그 축제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화원장이 되기 전에도 청룡 문화제에 계속 참여를 했고 네. 작년에는 제가 직접 그 임금으로 참여해서 행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아, 저도 기억에 납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 날씨가 매우 좋아서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도 홍보에 중점을 기울인 만큼 관객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또한 우리 티브로드에서도 이번에 사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울러 관객도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족, 노인, 연령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 그러한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축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뭐 이번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네, 전통 문화를 지키고 유지해 간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 전 문화적인 일로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낀 점은 문화 행사 그 자체보다는 이를 지키는 이들의 자긍심과 참여에 따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청룡문화제도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전통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일에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동아리 등들이 참가하는 주민 참여 공연과 함께 주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출연하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을밤의 축제와 낭만의 콘서트를 정말 멋지게 문화재 함께 했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많이 나와서 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본 행사 일정에는 초대형 청룡을 앞세워서 임금님 의가 행렬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패백을 받아 동방 청룡 제향을 시행하고, 또 평소 보기 힘든 남사당패를 초청하여서 우리 민속놀이의 정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 주민이 직접 모델로 출연하는
시대별 임금과 왕비 의상은 물론 드라마 속 전통 의상과 패션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또 부대 행사로는 다양한 우리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과 함께 다양한 현대식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매년 이렇게 1박 2일로 청룡문화제를 준비하셔서 개최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고 보람 있었던 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일들이 좀 원장님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역시 행사에는 날씨가 좌우합니다. 항상 어떤 큰 행사를 치다 보면 날씨가 어떻다고 걱정하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아주 청명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많이 왔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우리 문화원사를 이전했습니다. 네. 이 답심리에서 용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업무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 강좌도 다시 틀을 짜야 되고 네네. 이러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이 통에 또 청룡문화제를 하게 돼서 2중고 3중고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 아마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셨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네. 또 과장까지 다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또 일반 기획사에 이것을 맡기지 않고 직접 기획의 콘텐츠 하나하나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네. 이 직접 그 전문 기획사에 맡겼으면 편했을 텐데 이것도 또한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력하여 드디어 올해 청룡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목록화 사업에 남겨야 할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네요. 예, 대단한 네, 일이죠. 네, 그러네요. 다양한 영상을 남기도록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29년 동안 주민이 직접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마 서울에서는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청룡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목록화 사업 남겨야 할 유산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청룡문화제나 동대문 문화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지역에서 오랫동안 본업은 약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 문화원에서도 오랜 시간 또 감사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저는 약사로서 40여 년 동안 약을 만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약을 만져서 건강을 제가 지역에서 지켜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원장으로서 동대문 구민은 물론 그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는 매우 자율적이어야 하고 또 능동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고 누가 보고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 문화 또는 시대의 문화가 정착되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원은 주민들의 문화에 눈뜨고 젖어들고 보다 의미 있고 질 높은 삶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유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지역 문화원의 역할은 그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인 이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그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원장으로서 이제 또 취임하셨으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요. 네,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적인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지고 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그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찾아가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연구하는 문화, 이렇게 문화에 대한 더 특별한 것을 우리 문화원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정비, 문화원의 조직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원에 지금 원사가 없습니다. 그 20여 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현재 우리 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임 때부터 문화원사를 만드는 게 제1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몇 년 안에 우리 문화원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우리 동대문의 문화원이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보관을 이렇게 했다가 하나하나 꺼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함께하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원의 건립과 동시에 우리 동대문구가 훨씬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돼서 문화의 도시, 문화의 동대문, 살기 좋은 동대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사 만드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저희도 기원해 보면서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뭐 세계 각국을 여러 나라를 이렇게 그 여행도 하시고 문화 체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문화 체험했던 뭐 기억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억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세계 여행기를 보고 여행을 가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참 너무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50개국을 제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32개국을 갔습니다. 앞으로 18개국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유럽 또 동유럽 그리고 이 미주 그리고 남미 그 동남아 그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페루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페루는 굉장히 이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잉카 문명이 시작되는 그 쿠스코 거기를 가봤을 때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어떻게 그 잉카인들이 거기서 살았을까? 농사를 지으면서 해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밭갈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아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끔 돌을 쌓았는데 그 돌이 면도칼도 안 들어갈 정도의 정교하게 쌓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페루 시내에는 지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인 그 티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티코를 좋아하고 성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인 우리나라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 브라질. 네. 예,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로 그쪽으로 가면은 브라질 축구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네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모래밭에마다 이 어린아이들 다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놀이가 공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거기도 문화거든요, 일종의. 네, 예, 네. 예. 그런 그 문화가 형성되어서 당연히 어디 놀면은 공 가지고 논다.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세계 축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린다면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갔는데 네. 이 포르투갈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네, 예, 네. 그래도 세계를 많이 속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말만 듣고 가봤는데 그 스페인은 문화가 정말 발전되고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그의 그 문화적인 그 요소들은 아주 잘 가꾸고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문화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예컨대 아브라함 궁전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세계적인 정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정원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그렇군요. 예. 보통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4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문화재 가려면은 뭐 10,000원 이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 네. 정책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그다음에 일정한 수만 받고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가이드들도 한국 가이드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가이드가 따라가야 입장을 시킵니다. 네, 어떤 문화재, 어떤 문화를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스페인 나라는 정말로 앞으로 문화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구나. 정책적으로 정말 잘 돼 있다. 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계인들 좀 끌어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겪으셨던 그 문화 체험들을 우리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또 동대문 문화원장으로서 잘 만들어 주시길 저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은 다 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이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문화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를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원은 문이 활짝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항상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좋은 고견 주시고 좋은 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주민과 함께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의 도시, 살기 좋은 동대문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서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 문화원만 가지고는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면 좋은 문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함께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일상의 먼지로부터 씻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통 문화를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동대문 문화원이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